함께 만드는 살만한 세상의 서로입니다. 오늘은 부모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질문을 하면 무수히 많은 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부모의 근본적인 역할은 출산한 우리 자녀가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한 성인이 될 때까지 터전 만들고 기반 만들고 환경 만드는 게 부모의 근본적인 역할이다 말이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역할을 조금 더 세 분류해 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녀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먹고 마셔야 되기 때문에 생물적인 니즈를 충족시켜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제대로 된 삶의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가치관을 함양하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장래 책임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시켜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러한 것들이 자아 발전돼서 실제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시켜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역할에는 필요한 전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전적인 지원과 정서적인 지원입니다. 이게 바로 한 발 더 들어가서 부모의 근본적인 역할 중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역할은 똑같이 가치가 있고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데 간혹 보면 어떤 집에서는 이 두 개의 가치의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가정을 들여다보면 부모 역할을 스스로 잘 못했다고 하는 부모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잘해주고 싶었는데 가진 게 별로 없어서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부모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일부 부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거 입는 것 안 하고 너에게 다 투자했다. 난 부럽지 않게 대해줬는데 왜 그러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의 부모의 역할은 바로 금전적인 지원에 귀결돼서 이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 부모의 역할은 시간을 되돌려 거꾸로 돌아가면 부모의 역할을 하기 전에 출산의 시기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임신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사랑하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했던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 시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행복을 위해서 바로 가족이 되고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각각의 상황들에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 한 가정을 이룰 때부터 부모 역할을 하는 지금 가정을 만들 때까지 필요하면서도 근본적으로 따라왔던 것입니다. 즉, 사랑이 정서적인 지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두 사람이 사랑해서 만나서 그리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그리고 한 가정을 이뤄서 부모 역할을 하는 동안에 그 매 순간 매 상황마다 반드시 전제로 그리고 꼭 필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죠. 사랑할수록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여서 잉태를 하고 한 가족이 되고 부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서적인 지원은 절대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들이 시간을 함께 많이 보내자고 얘기하면 적지 않은 분들은 이런 반항들을 얘기합니다. 반항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런 불만들을 얘기하죠. 그러면 회사를 때려치란 얘기냐? 회사 일로 바쁜 거 뻔히 알면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자고 하느냐?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는 줄 아느냐? 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사회생활을 핑계로 가족과의 정서에 필요한 시간을 애써 외면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생활 속의 시간과 가정생활 속의 시간의 속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크게 5가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첫 번째,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양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양이 정서적인 지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가족이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커졌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가 지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대체하거나 변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끝입니다. 세 번째는 가끔 가족들이 명시적으로 사인을 보내는데 회피하거나 외면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가족의 한 분이 우리도 좀 함께 가족끼리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대화 좀 나눕시다 라고 제안을 하면 이 부분이 분명히 경고인데 이를 외면하거나 회피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반복된 시간에 대한 소홀함, 그리고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때에는 가족 간의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가 한번 깨지면 좀처럼 붙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은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는 노년에 가족들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젊은 날은 시간의 주안점이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가 우리의 대화의 주된 소재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노년이 되면 우리의 얘기의 소재의 주된 주안점은 과거가 됩니다. 즉 추억을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 가족들과 보낸 시간이 별로 없으면 추억거리가 없어서 대화할 소재가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는 지금 부모인데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부모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혹시 스스로 자평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반성해 보면 어떨까요? 두 번째는 가족과의 정서적인 지원 혹은 정서적인 교감을 평가한다면 몇 점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가족과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 일주일, 한 달을 봤을 때 과연 잠자는 시간 빼고 사회생활과 비교했을 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살만한 세상, 오늘도 동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